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방 안 고요함을 깼습니다. 남편 폰이었어요. 불빛이 천장을 타고 올라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디 가시게요?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하네요. 데리러 가야겠어요. 그 말에 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대리운전 불러주면 되잖아요. 왜 당신이 나가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힘들다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건 착한 게 아니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구나.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친구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남편은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착함의 고리를 이제 제가 끊어야겠다고요. 그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48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평강공주랑 바보온달이요. 그만큼 남편은 순했고 저는 야무졌습니다. 사람은 착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제 인생 철학이었어요. 부모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착하기만 한 남자는 안 된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는 저 사람 믿어요. 남편은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했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그 따뜻함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착하기만 하면 세상은 그 착함을 받고 지나간다는 거류. 사람은 선해야 하지만 동시에 단단해야 합니다. 남편의 선함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너무 무르기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착함이 언젠가 우리 가정을 흔들 거라는 거려. 남편은 부탁을 거절할 줄을 몰랐습니다. 친구 카드값을 대신 내주고 고장 난 차를 밤새워 고쳐줬어요. 심지어 빚까지 대신 갚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빠듯한데 왜 그래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다잖아요. 그 미소가 너무 순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돈은 제가 관리하겠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용돈만 받았어요. 그렇게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의 착함이 또 누군가의 욕심을 부를까봐요. 세상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방패가 되기로 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적이 없지만 대신 스스로를 지켜줄 방패도 없거든요.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에 따라간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곧 불쾌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야 정서가, 소주 떨어졌다. 가져와라. 야, 약 좀 사와봐. 너 요즘 너무 느려. 남편이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장난이에요. 장난. 하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시였어요.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장난이에요? 당신이 친구예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원래 저런 식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무시당하는 걸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저 웃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또다시 새벽 2시였습니다. 똑같은 진동, 똑같은 이유였어요. 남편은 친구가 또 술에 취했다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남편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번엔 나가지 마세요.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잖아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아버지고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든든해졌어요.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강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약속도 미뤘습니다. 지갑도 닫았고요. 그리고 가족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빛에 힘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도 평가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누가 부탁을 해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참 든든해요. 남편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착함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방향이 바뀐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냈나 봐. 그 말이 자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못은 당신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남편은 눈을 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남편은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땀, 눈물, 노력, 모든 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착한 사람도 아픔을 겪으며 강해집니다. 그 고통이 인생의 근육이 됩니다. 남편은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경매에 도전했어요.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찰 실패가 쌓일수록 눈이 트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했어요. 저는 옆에서 숫자를 맞춰주고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남편이 마침내 건물 9채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제 명의로 옮겼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호구라고 불리던 남자가 이제는 어엿한 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의 인내는 느리지만 결국에는 기적이 됩니다. 7년 만에 온 동창회 초대장.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가서 뭐 하냐? 하지만 전 말했습니다. 진짜 당신을 보여줘요. 우리는 함께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쫄딱 망했다더니 살아있네? 고시텔 산다며 비웃음 섞인 말투. 익숙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 고시텔 9개가 제 명의예요. 순간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한이 다 풀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시한 이가 성공했을 때 진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7년 만에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어요. 가서 뭐 하냐?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진짜 당신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함께 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 시선이 우리한테 쏠렸습니다. 쫄딱 망했다더니 살아있네. 고시텔 산다며 비웃음 섞인 말투였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 고시텔 9개가 제 명의예요. 순간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의 한이 다 풀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짜 부끄러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잠시 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아까 비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한 척을 했어요. 남편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빛이 바쁘게 흔들렸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난 친구가 아니었구나. 하인이었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착하지만 단단한 사람. 그게 진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달라졌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이번엔 진짜야.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바로 연락했어요. 잠복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너 원래 착하잖아. 이번엔 믿어줘.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난 착하지. 근데 이제는 안 속아.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사기꾼이 체포됐어요. 야, 친구야. 풀어줘. 남편이 말했습니다. 넌 친구가 아니라 죄인이야. 그날 남편은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진짜 자유였어요. 이제 남편은 다릅니다. 여전히 착하지만 어리석지 않습니다. 돕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려 만납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와 저를 보며 웃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든든합니다. 이제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바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함께 버텼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착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강함일 뿐입니다. 배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더 많은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남편은 달라요. 여전히 착하지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돕되 이용당하지 않아요.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아이랑 저를 보면서 웃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 달라요.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든든합니다. 이제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바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텼고 함께 성장했어요. 착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강함일 뿐이에요. 배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더 많은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